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시퀀스 모델링에서 어텐션 메커니즘 이후로 최초로 어텐션을 능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만바 리니어 타임 시퀀스 모델링 with selective state space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만바 아키텍처는 extremely long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제약이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단점인 쿼드라틱 버틀넥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파운데이션 백본 아키텍처로 구성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와 유튜브는 아래 링크에 달아놓았으니 혹시 읽다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퀀스 모델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설명하고 만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 모델은 어떤 인풋 시퀀스를 아웃풋 시퀀스로 매핑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 시퀀스를 얻거나 인풋 시퀀스를 잘 표현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는 등 작업을 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디스크리트 시그널은 이제 텍스트가 예시로 들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시그널 예시로는 뭐 오디오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가장 대표적인 시퀀스 모델인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인풋 시퀀스 토큰을 아웃풋 시퀀스 토큰으로 매핑하게 되는데 시퀀스 모델은 이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입력에 대해서 새로운 아웃풋 시퀀스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델은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대표적인 시퀀스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인 RNN 네트워크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을 받아서 현재 입력과 대응되는 아웃풋 토큰과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특징으로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알아야 현재 입력에 대해 아웃풋을 출력할 수 있는 어떤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기 때문에 패러럴라이저블 하지 않다는 점이 트레이닝에서 어려운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트랜스포머가 시퀀스 모델링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병렬화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RNN 모델은 트랜스포머에 밀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RNN의 장점으로는 각 토큰에 대해 컴플렉시티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인퍼런스 시에 몹시 이피션트한 인퍼런스가 가능합니다. 트랜스포머와 달리 이제 첫 번째 토큰이나 100번째 토큰이나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입력만 있다면 아웃풋 토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CNN도 일반적이진 않지만 시퀀스 모델링으로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파이나이트한 컨텍스트 윈도우, 그러니까 커널을 통해 아웃풋을 출력하는 모델로 쉽게 병렬화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롱 디펜던시를 잡아야 되는 시퀀스 모델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쉽게 병렬화가 가능합니다. 입력에 대한 수많은 닷 프로덕트로 이루어져 있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매트리스의 형태로 이제 병렬화가 되기 쉬운 이제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입력 시퀀스에 해당되는 입력 시퀀스 크기 L에 해당되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지니고 있고 인퍼런스 시에는 이 모든 토큰들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야 된다는 문제 아닌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웃풋 토큰을 예측할 때와 열 번째 아웃풋 토큰을 예측할 때의 계산량이 다르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연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서 이제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좋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적인 시퀀스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면 좋을까요? 일단 트랜스포머처럼 병렬 트레이닝이 가능하면 좋을 거고 롱 시퀀스에 대해서는 쿼드라틱 아니라 리니어하게 스케일되는 것이 이제 좋은 프로퍼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토큰이 인퍼런스 될 때 RNN처럼 이전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만 있다면 다음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컨스턴트한 인퍼런스 스캠을 갖는 게 좀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어공학에서 상태 공간을 표현하는 모델링 방법으로 상태 변수의 1차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수학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직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x to y 매핑을 잘 하고 싶은 건데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입력 x만 가지고 y를 매핑하는 작업은 이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x를 h라는 어떤 스테이트를 두고 스테이트에 따른 y를 매핑하는 작업을 통해서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상태 공간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시퀀스 모델을 잘 풀어보고자 하고 싶은 것이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타임 베리언트하게 구하기에는 여러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LTI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케이스를 이제 예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변화율과 아웃풋을 구할 때 사용되는 이러한 ABCD 매트릭스들이 타임 인베리언트한 요소들로 바라보고 문제를 정의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아웃풋 시그널인 타임 t에서의 이제 yt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는 얼마나 HT를 시스템을 잘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제 상태방 정식의 변화들은 이제 벡터가 아니라 숫자이고, 어, 이제 벡터나 매트릭스로는 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숫자로 이제 간략하게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이해가 간단하게 필요한데, 이제 토끼 개체수 증가율 예시로 이제 한번 미분방 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끼 개체수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떤 증가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 개체수의 증가율이 현재 시점의 토끼 개체수에 비례할 때 다음에 미분방 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t가 0인 시점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b가 예를 들어서 bt0가 5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분방 정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는 다음과 같은 이제 익스포넨셜 꼴로 간단하게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 b 프라임이라는 값이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우리는 근데 이제 LTI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ABCD는 모두 타임 인베리언트하고, 이제 SSM은 이제 그래서 리니어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이 근데 물리적인 상태에서는 컨티뉴어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들은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통해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제 오일러 방법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 토끼 이 변화율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만바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GOH라는 어, 어프로시메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어떤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일러 방법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전체 시스템을 오일러 방정식으로 이제 오일러 방법으로 분사하려고 할 때, 이제 아주 작은 스텝 델타를 가지는 상태 H를 이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위와 같이 미분 방정식을 미분 개념에 의해 정의한 뒤에, 이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리미트에 대한 이 미분 개념으로 정리를 한 뒤에, 이때 이제 델타가 충분히 작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미트가 날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b 프라임 t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 t 플러스 델타 시점을 이 t 시점에 대한 이 베타 값,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가지고 이 t 플러스 델타 시점에 대해서 분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디스크리테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 리커런스한 포뮬레이션을 얻게 되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보시게 되면 이제 t 플러스 델타를 이제 이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근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제 리커런스하게 1부터 t까지 풀게 되면은 우리가 이 bt에 대한 어떤 근사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끼 예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정의했던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도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리커런스 포뮬레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그 A와 B가 이제 델타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때 이 식을 이제 A 바 그리고 B 바로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리커런트 형태의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RNN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델은 병렬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는 이 컨볼루션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이
x에 대한 어떤 입력 값을 통해 상태를 알아내고 그 상태에 대해서 y 값을 매핑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인데요. 이를 이제 전개를 계속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d텀이 사라진 이유는 d텀은 이제 단순히 이 x 텀에 대한 어떤 스퀴 커넥션 이 스퀴 커넥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략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0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가면 다음과 같은 이제 어, 값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리커런스 포뮬레이션은 인퍼런스 시에 굉장히 좋은 어, 성질을 가지지만은 이제 트레이닝 시에 병렬적으로 수행을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처럼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컨볼루션의 모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전에 전개해놨던 이 식들을 풀어서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규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규칙적인 이 YK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X에 대한 이 A, B, C의 그 매트릭스들로 구성이 된 어떤 YK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YK는 어떤 K 커널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A, B, C로 매트릭스로 정의된 어떤 K 커널을 이제 X에 곱한 형태의 어떤 컨볼루션화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을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인퍼런스 C에는 이런 식으로 리커런스하게 리커런트하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A, B, C에 대해서 이 컨볼루션 형태로 트레이닝을 가능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 이제 이 LTI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타임 베리언트한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타임 인베리언트하게 가정하고 문제를 이제 정의했기 때문인데요. 만반은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SSM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는데 바로 LTI 시스템의 한계인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한 시스템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예시로 어떤 입력 토큰에 관계없이 그 시프트 된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 어떤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카피잉 태스크는 기존의 SSM에서도 이제 잘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셀렉티브 카피잉과 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요약한다고 했을 때 이 욕이나 특정 단어들을 제거하고 출력하고 싶더라도 이 타임 인베리언트한 모델의 경우에는 이러한 셀렉티브한 카피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덕션 헤드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해리포터라는 어떤 입력이 이 토큰들에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이제 검은색 토큰이 다음 토큰인 이 어떤 파란색 토큰, 그러니까 해리포터라고 이제 되어 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검은색 토큰이 마지막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을 때 이 인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 입력에 대한 어떤 타임 베리언트한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검은색 다음에 이제 토큰에 대해서 이 파란색 토큰이라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리트리빙하는 이 태스크에서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징이 이 성능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닐라 SSM에서는 이러한 셀렉티브 카핑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셀렉티브 카핑이나 이런 인덕션 헤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만반은 이제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셀렉티브 SSM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왼쪽이 기존의 SSM 모델이었으면 ABC가 모두 타임의 인베리언트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D by N 파라미터를 그냥 러너블한 타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하고 이 러너블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이 ABC 매트릭스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학습을 통해. 근데 이제 이 SSM, 플러스 셀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 만바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 BC에 대한 어떤 BC를,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이 리커런스한 폼, 그러니까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한 이 폼이 이 입력에 대해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타임 베리언트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이 리파라마트라이제이션을 거쳐서 이제 기존의 이제 DN 그냥 파라미터가 아닌 이 배치와 랭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멘전을 갖게 되는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을 갖게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제 원래 기존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에 관계없이 그냥 ABCD만 ABC 델타만 구했으면 됐는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커런스하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게 이제 대신에 타임 베링한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어떤 단점으로는 이 왼쪽에 SSM에서 타임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특징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 병렬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테크니컬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 패러럴 스캔, 커널 퓨전, 리컴퓨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커널 퓨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어, 논문이나 아니면은 제가 앞전에 소개드렸던 그 레퍼런스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반은 이를 이제 그 리커런스한 어떤 학습을 해결하기 위해 GPU 계층을 기반으로 모듈을 설계를 했는데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 GPU 계층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GPU 메모리 계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텐서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에서는 SRAM으로 먼저 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텐서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인 SRAM에서 로드가 된 다음에 이 GPU 코어에서 오퍼레이션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다시 이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로 저장을 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텐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 SRAM에서 이 텐서를 GPU에 부르고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텐서를 다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저장을 하고 다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GPU SRAM으로 부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을 진행한 뒤 하이밴드 미드 메모리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쿠다 커널 방식이 너무 로드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저장 공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만 줄여주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퀀셜한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어떤 퓨전 쿠다 커널로 만들어낸 다음 이 HBM에서 카핑을 한 번만 진행한 뒤에 마지막 결과만을 다시 HBM으로 보내주는 방식을 이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텐서를 불러와서 오퍼레이션을 다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HBM으로 보내는 형식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XT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는 그 병렬적으로 그 각각 그 디멘전이 따로따로 수행이 되는데 이 각 하나의 어떤 디멘전에 대한 BT를 구하게 되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파라메티제이션을 위해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이제 BT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또 프로젝션 시킨 델타를 통해 디스크레타이제이션을 진행한 다음 이 BT를 가지고 이 HT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도 마찬가지로 그 델타, 그러니까 프로젝션 된 델타를 가지고 기존에 이제 AT가 정의가 되면은 그 AT는 이제 기존에 처음에는 이제 D by N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걔를 이제 다시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델타라는 그 입력 타임에 대한 그 베리언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A도 A 바로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입력이 이제 HBM에서 SRAM으로 바로 부른 상태에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연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에 대한 값을 그냥 바로 HBM으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 형태를 이제 띄입는 것으로 그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없는 그 병렬화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이러한 GPU 아키텍처 구조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이제 실제 구현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H3와 이 게이티드 MLP를 합친 형태의 만바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요. 정확하게 모듈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 모듈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텐션 모듈처럼 그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모듈처럼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들어가고 피드포워드 되는 그런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듈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됨으로써
이제 이러한 리커런스 타임 베리언트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델을 SSM 모델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보여줬던 문제에 대해서 만발 모델이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기존의 모델인 이제 S4, 그러니까 Structured SSM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셀렉티브 카핑에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6, 그러니까 만바 네트워크, 만바 아키텍처를 사용한 경우 97%가 넘는 이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인덕티브 헤드에서도 이 256 그 시퀀스 랭스로 훈련한 만바임에도 불구하고 100밀리언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크로시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 그 인퍼런스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길더라도 그 인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리트리빙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지닌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LM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플롭스 대비 플렉시티를 보게 되면 기존의 그 라마나 팸 같은 그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 구조의 강력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구조를 능가하게 되는 최초의 어텐션이 아닌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과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어텐션이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 AI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 사실은 이 어텐션 모델이 없어도 이 만바 네트워크 같은 어떤 모델을 통해서도 어텐션 모델을 버금가는 백본 모델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제시하는 논문이 이제 만바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좀 더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게 도메인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